네, 오늘의 주요 경제 소식들 추가로 알아봅니다. 첫 번째 소식, KT 경영진 교체 우려, 주식 팔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증권이 KT의 경영진이 교체될 우려가 있다면서 단기 비중 축소를 추천했습니다. 장기 비전은 좋은 만큼 비중을 일단 줄였다가 하반기 이후 재진입을 타진하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네, 단순히 경영진이 바뀐다고 주가가 빠지지는 않는데 말이죠. 이번 건은 정부의 압박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이겠죠? 예, 맞습니다. 지금 논란의 발단은 얼마 전 윤 대통령이 금융위 업무 보고 후에 한 발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주인이 없는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공익에 기여했던 기업들이라면서 정부의 경영 관여가 적절하지 않으나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때문에 주인 없는 주요 기업들, 그러니까 KT와 포스코를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온 겁니다. 두 회사 모두 국민연금이 일대 주주인 기업들인데 특히 구현모 KT 대표, 이번에 연임이 내정됐지만 3월 주총을 앞두고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 애널리스트들을 상대로 하는 이 실적 발표에서도 직접 디지코 확장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증권 김홍식 연구원은 지난달 10일 제시했던 강한 매수 의견과 올해 주가가 5만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던 전망을 철회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통신 서비스 업종 내 최선호주에서 KT에서 LG U+로 변경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3월 주총에서 만약 구현모 대표가 연임이 확정되더라도 경영 불안 양산이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KT의 경영진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실제 주가도 오늘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상장사의 주인이 왜 없겠습니까? 이 주주가 주인이죠. 주주는 기업이 그저 실적으로만 말하길 바라지 않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물가는 상고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1월 물가가 5.2%로 석 달 만에 튀어올랐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오늘 이에 대해서 예상했던 수준이라면서 전망을 내놨습니다. 1분기에는 5% 내외를 보이다가 2분기를 지나며 상방 압력이 약해지고 또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화되는 상고하저 흐름을 보인다는 겁니다. 하반기에는 안정을 찾을 거다. 부총리의 식견이 좀 맞길 바라보겠는데 그런데 이 안타깝지만 정부의 전망이 번번이 틀리고 있다면서요? 예, 아쉽게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앞서 작년 7월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대한상공회의소 강연에서 지금 이제 10월쯤 밥상 물가가 안정될 거다 이렇게 예견을 했습니다. 하지만 네. 10월 상황을 보면은 소비자 물가가 5.6에서 5.7%로 오히려 치솟았고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도 5.2%로 하락은 했지만 결코 낮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 볼까요? 작년 2월에도 정부에서는 물가가 상고하저 흐름 양상을 보일 거다 이렇게 말했지만 실상 하반기가 되니까 물가는 오히려 급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재작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일단 2억 원 기재부 1차관은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예년 수준으로 둔화될 거다 이렇게 밝혔지만 실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월에 2.3%에서 12월에 3.7%로 보시다시피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거의 맞은 게 없네요. 예. 뭐 정부가 도사도 아니고 6개월 뒤 미래를 뭐 어찌 정확히 알겠습니까? 다만 이제 상고하저라는 이 레토릭 무조건 맹신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가 물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긴 한데 반대로 상방 요인도 있죠. 네, 무엇보다 지금 이제 공공요금발 폭탄이 올해 내내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고 지하철 요금도 줄 인상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또 중국발 리오프닝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점도 상방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 목표치인 2%보다 지금 2배 이상 높은 상황인데 대출 금리는 낮아지고 있고 금통위는 벌써 금리 동결 모드이기 때문에 물가가 과연 잡힐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합니다. 정부 전망이 이번엔 맞길 바라보죠.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번엔 더 힘들다. 석유 제품 상한제 5일 시행입니다. 예, 서구 사회 러시아에 대한 정유 제품 가격 상한제가 내일 모레부터 전격 시행됩니다. 당초 원유에 대해서 시행하던 가격 상한제를 경유처럼 원유를 정제해서 만든 제품들까지로 확대한 겁니다. 네, 러시아가 디젤 수출할 때 가격을 $100 이상 못 받게 하자. 그거보다 비싸게 받는 나라는 수송보험이나 금융 서비스 못 받게 제재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원래 원유에 대해서 이제 가격 상한제 시행을 해왔었는데 러시아가 중국하고 인도에 몰래 팔다 보니까 좀 실효성이 적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네. 핀란드 싱크탱크죠. 에너지 청정 공기 연구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2월 러시아가 원유 수출로 벌어들인 돈은 종전보다 32%나 감소했습니다. 미국과 EU가 정한 $60라는 상한선보다 한참 못 미치는 $40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나 보네요.
러시아가 전쟁 자금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유 제품 제재는 굳이 또 왜 하는 걸까요? 예, 우선 이 러시아가 원유 수출이 어려워지니까 정유 제품 판매를 늘리고 있기도 하고요. 또 정유 제품은 중국하고 인도로 몰래 팔기도 어렵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네. 이들 두 나라 모두 정유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적습니다. 그렇다고 중남미나 아프리카에 팔기에는 러시아가 이번에 구한 중고 유조선이 너무 노후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 경유 소비량의 60% 이상이 러시아에서 나오는데 이날을 위해서 지금 EU도 그간 비축을 충분히 해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제재 이후에 러시아가 경유를 싸게라도 팔 것인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이 경유 가격 대란이 더 심화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오늘 15일에는 천연가스 상한제도 시행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할 사안인 것 같네요.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소식들 정리해드렸습니다.